처음에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했고 은퇴 후에는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연금도 있고 조금씩 모아둔 돈도 있었으니 큰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어야 할 아내와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낯설게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집안일을 돕고 싶어도 그냥 가만히 계세요라는 차가운 말이 돌아왔습니다. 점심에 함께 식사를 하고 싶어도 친구 만나러 나가요라는 말만 들렸습니다. 퇴직 전에는 가족을 위해 몸 바쳐 일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무언가 불필요한 짐처럼 취급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날마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가족 모임 자리였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아내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희는 이제 연금만 축내는 사람이지요. 웃으며 던진 말 같았지만 제 귀에는 돌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 존재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결국 아내와의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았고 저는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늦은 나이에 이혼을 하면 외롭지 않겠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외로움보다 자유를 택했습니다. 더 이상 비난이나 무시에 시달리지 않고 제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를 살려냈습니다.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는 서툴렀습니다. 요리도 제대로 못했고 청소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오히려 새로운 재미를 발견했습니다. 간단한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하면서 내가 나를 돌보고 있구나라는 만족감이 생겼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는 생계의 보탬도 되고 젊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오랜만에 웃음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타를 배우고 서예를 배우고 작은 블로그와 영상으로 제 일상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삶, 늦었지만 온전히 제 삶을 사는 시간이 시작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이혼을 권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돈도 건강도 아닌 바로 존중이라는 사실을요.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못하면 결국 아무리 많은 돈과 시간이 있어도 공허합니다. 반대로 존중과 자유가 있으면 작은 밥상도 진수성찬이 되고 조그만 방도 궁궐처럼 따뜻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전략은 관계를 무조건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나를 지키는 방향으로 삶을 설계하는 겁니다. 첫째, 경제적으로는 최소한의 독립을 준비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쓸 수 있는 생활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간관계에서는 숫자보다 질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랜 인연이라도 나를 끊임없이 비난하고 깎아내린다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게 필요합니다. 셋째, 일상의 루틴을 만들어 나를 돌보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집안일이든 취미든 작은 성취가 쌓이면 자존감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늦게야 이 사실을 깨달았지만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존중받는 관계, 경제적 독립, 그리고 자신만의 작은 행복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노년이 진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같은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시고 또 다른 분들은 용기 있게 변화를 선택해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그 길을 조금 일찍 보여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이혼이라는 단어는 언제 들어도 마음 한켠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젊은 시절 사랑으로 시작했던 관계가 결국은 낯선 사람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실패라는 꼬리표를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혼이야말로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결혼 생활 30년을 버텨온 한 남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고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결국 아이들이 독립한 후에는 남남처럼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가 결국 이혼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새 출발이냐는 시선이 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된 뒤 오히려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숨을 참고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작은 텃밭을 가꾸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삶에서 그는 오래 잊었던 웃음을 다시 찾았습니다. 또 다른 여성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녀는 50대 후반에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외면 속에 긴 세월을 참으며 살아왔지만 아이들이 독립한 뒤에는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이 깜깜했고 주변의 시선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그동안 포기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술 동호회에 나가며 친구를 사귀었고 작은 전시회에도 참여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 과정에서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확신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제는 매일이 감사하고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재혼 대신 혼자만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여행을 즐겨 다니며 새로운 풍경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외롭지 않을까 두려웠지만 오히려 자유롭다는 생각이 더 컸다고 합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짧은 인연은 그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혼은 내 삶의 빈틈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게 만든 시간이었다고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상처이자 동시에 기회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잘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한 이별은 그 자체로 새로운 시작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혼 이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긴 세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취미를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단단해집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이혼 이후 가장 두려운 것이 외로움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관계를 넓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호회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 들어서 만난 인연은 젊을 때보다 훨씬 깊고 따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배우자와의 이별은 경제적 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게라도 스스로의 수입원을 마련하면 자존감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시니어를 위한 재취업 교육이나 창업 지원 제도도 많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직접 발로 뛰며 버는 돈은 단순한 금전 이상의 가치를 줍니다. 그것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전환입니다. 이혼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삶의 방식일 뿐입니다. 과거를 붙잡으며 한숨 짓는 대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한다면 길은 반드시 보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여전히 길고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이혼 후에야 비로소 자신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늦은 나이에 배운 삶의 진짜 가치는 바로 나답게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부모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한 사람으로서의 내 삶을 살아갈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 길은 때로 외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롭고 가장 진실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이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분이 계신가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아직 우리 앞에는 수많은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시도해 보세요. 하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여행을 떠나거나 배움을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채우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며 서로에게 용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